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괜히 몰아붙였다가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쩌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 속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얼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래 맞는 말이야, 가만히 있어서 바뀌는 것은 없지,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뭔가 찜찜했던 그 불안, 오늘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머리로는 가만둘 수 없어, 확실히 따져야겠다 생각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걸 수면 위로 꺼냈다가 모든 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속의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분노, 혼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엇갈리고 결국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끙끙 앓게 됩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었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어리고 그만 만나겠다는 약속만 듣고 덮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그 사람과 외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냥 시시하고 지나왔던 그 시간이 너무나 한스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들으셨던 한마디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 행동하지 않고 바뀌는 것은 없지. 맞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 한켠에 뭔가 불안감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몰라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는 계속 나를 주저하게 하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배우자의 외도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가 문제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 무서워요. 긁어부스럼 되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아주 무거운 고민이 되시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태도, 또 하나는 나의 감정과 선택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외도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껴서 얼른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저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죠. 더군다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남의 눈을 피해서 얻는 쾌락은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도파민 중독처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강한 충동에 대해서 물리적인 제한이 없고 당장 들키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갑자기 스스로 중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어서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감정과 선택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 저는 문제를 꺼냈다가 모든 관계가 무너질까 너무 무서워요. 당연히 걱정되시죠.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향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혼을 불사하고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짧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에 대해서 정서적이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행동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행동이나 전략에 바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제를 내가 수면 위로 꺼냈을 때 어떤 방향이든 파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반성하고 돌아오는 방향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더 회피하거나 더 막무가내로 나오는 배우자도 분명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에 내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배우자가 또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성격적인 요인도 있지만 상황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기간이 10년, 20년 그 이상 되신 경우에는 그 긴 시간 동안의 결혼 생활 그 자체가 내가 살아온 긴 인생이죠. 나의 긴 인생에 얼룩을 남길 수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이라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죠. 그리고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으시고, 저도 그런 상황을 토로하실 때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기력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고민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뭘까? 이걸 먼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 당사자들에게 혼쭐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를 중단시키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배우자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애정과 평온을 되찾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 불륜 당사자들을 혼내주는 방법은 뭐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단호한 조치, 소송을 하거나 심리적 압박이나 제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행동이 없으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죠. 행동이 있을 때 제재가 가능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불륜 당사자들의 외도를 중단시키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지켜본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외도 당사자들에게 법적 제재나 분명한 경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심리적 제약이 분명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외도가 다시 이어졌느냐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적, 심리적 제재가 있는 것과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가 내게 다시 돌아와서 한결같은 애정과 평온을 되찾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결론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지로 삼아야 하고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선택지에서 지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정과 평온을 되찾을까? 어쩌면 이것은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배우자,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반성하기는커녕 더 막무가내로 나온 사람이 있고, 또는 외도를 들키고 스스로 배우자를 보기 두려워서 그 관계를 회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우자의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유형을 반반으로 본다면 50%의 가능성으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외도의 중단을 촉구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배우자의 외도를 지켜보는 선택은 어떨까요? 나는 그저 배우자의 외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겠죠. 반대로 내가 얻는 건 뭐죠? 내가 아직 이 부부, 가족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 있다는 것. 나의 행복은 잃지만 그 관계는 부여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부여잡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보통 행동을 강조드리지만 행동을 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정리가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나의 감정과 현실, 상황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그 결과는 나의 선택지 안에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어떤 걸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의 결정이다 라고 여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행동의 준비나 전략, 방법도 이렇게 정리된 마음 위에서만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지금 이 혼란은 나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들입니다. 당장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움직일 준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다른 것들 때문에 외면하지는 마시고 스스로를 더 아껴주시고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감정이나 삶을 차분히 짚어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것,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의 상황이나 마음, 나는 지금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